여기 신생이라는 수필이다. 수필. 우리가 개성적이고 체험적이고 신변잡기적인 문학 장르,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문학 장르 수필에 해당되는 거야. 자, 여기 신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다면 제목이 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뭔데? 신생아. 신생아가 뭐야? 지금 방금 태어난 아이. 최근에 태어난 아이.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봄이라는 계절에서 나타나는 게 뭐야? 겨울에 움츠렸다가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걸 떠올린단 말이지. 계절과 관계에서. 자, 그럼 봄을 한번 볼까? 개성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정리하면 돼. 이거 별것도 아니니까. 자, 제일 처음에 계절 얘기 나왔다. 뭐냐면 봄이다. 봄.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돼 있어. 봄이 저만치 오고 있다. 중심 화제이기 때문에 봄하고 연관되는 새로운 생명을 떠올려야 돼. 꽃샘추위가 차갑게 옷소매 속을 파고들지만 그 추위를 뚫고 봄이 꾸준히 진군해 오고 있다. 진군이라는 게 군인들이 이렇게 점점 행진하고 있는 거지, 그지? 봄이 무대 전면에 등장하려고 지금 한창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봄이 있잖아. 진군해 오고 있대. 머지않아 봄이 될 거란 얘기야. 뭐 특별한 거 없어, 여기. 굳이 얘기한다면 봄이 가까워졌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처음 부분이다. 처음 부분. 바로 중간으로 갈게. 중간 부분. 봄 하면 나에게 먼저 생각나는 것이 노란 봄 병아리다. 이게 첫 번째 떠올린 거야. 그지? 봄과 관련해서 여기 작가는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이미지가 바로 노란 봄 병아리. 물론 봄철엔 장닭도 떠올라. 이것도 떠오르는 이미지지, 그지? 장닭도 눈에 띄게 아름다워진다. 봄볕에 벼슬과 깃털의 붉은색이 더욱 짙어지는데 발로 흙을 헤집어 벌레를 잡아놓고 암탉과 병아리들을 부르는 그 자랑스러운 모습. 왜 장닭이 떠오르는지 알겠지? 요게 장닭에 갖고 있는 당당한 모습이라고 해도 좋고 자랑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가장 노릇은 이렇게 하렸다. 이렇게 어떻게? 장닭처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 라고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만 같다. 아직 꽁지 덜 자란 푸딱도 꺼봉해 보이지만 꺼봉해 보이네. 이 푸딱이라고 나왔잖아. 성숙한 닭이 아니라는 얘기. 꺼봉해 보인다는 건 모습인데 실제로 병아리인가? 꺼봉이가 있지. 꺼봉이가 무슨 새끼인데 매추 새끼인가? 아무튼 그 꺼봉해 보인다는 얘기는 완벽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야? 그러면 노란 봄 병아리가 떠오른다 그랬지, 그지? 첫 번째 가장 먼저 떠오른 거. 그 다음에 그 병아리 하면 연관되는 게 장닭이고, 장닭의 모습, 화려한 모습,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병아리와 함께 떠오르는 건 바로 얘네들이지. 세 번째는 푸딱이 떠오르겠지.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병아리를 떠오르니까 장닭도 보이고, 장닭 얘기 하다 보니까 푸딱까지 간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또 병아리로부터 시작해갖고 떠오르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연상이 되는 거지. 자, 하는 짓이 예쁘다. 남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렁이를 물고 내달리는 걸 보면 꼭 갓 입학한 중학생 꼴이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절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남한테 뺏기지 않고 막 달리는 모습이 갓 입학한 중학생하고 비슷한 이미지야. 그러니까 생기발랄하고 그런데 약간 좀 어설프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생의 봄과 가장 어울리는 건 바로 노란 병아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떠오르는 것들 여러 개 있었는데 다 봄하고 관련되고요. 봄 되면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얘네들 다 그런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노랑 병아리가 가장 신생의 봄에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에 다시 바로 잡았어. 자, 그 다음에 병아리 얘기했어요. 두 번째. 나의 어린 시절, 그럼 이 중간이네, 이것도. 중간에 다른 얘기니까 두 번째. 그러면 위에가 중간 첫 번째고,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서리 병아리라고 해서, 가을에도 병아리가 있긴 했지만, 자, 봄하면 떠오르는 게 병아리라고 그랬는데, 사실 병아리는 가을에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유독 봄하면 떠오르는 게 병아리라고 한 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할 거야. 모습이 추리하고 병에 잘 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봄, 새로 태어났는데 초라하면 안 되겠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병아리는 서리가 내릴 때, 가을 서리가 내릴 때 병아리도 있지만 얘는 모습이 초라하고 좀 아픈 것 같아. 쌩쌩하지가 않아. 그래서 봄에 어울리는 건 병아리가 서리 병아리보다는 봄 병아리. 콧병 들어 비슬비슬 졸고 있는 병아리처럼 애처로운 모습도 없으리라. 자, 이게 콧병이 들었단다. 비슬비슬하다는 얘기, 의태어. 그게 제일 애처로운 모습이다라고. 이건 주관적이지, 주관적. 어차피 수필은 주관적 감상의 글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꽁무니에다가 입김을 불어넣던 어머니의 낭패스러운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니까 가을 병아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약하단 말이야. 병 들어있고 약하고 비슬비슬하고. 서리 병아리와 달리 그러면 여기 지금 지은이가 얘기했던 새봄하고 어울리는 봄 병아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튼튼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대조하고 있네, 대조. 병아리하고 서리병아리, 봄병아리하고 서리병아리를 대조하고 있단 말이야. 봄병아리는 아름답고 튼튼하다. 이게 건강하다는 뜻이야. 서리병아리는 비실비실하고.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앞에서 실한 공댕이를 내두르며 아그작 걷는 어미닭의 당찬 모습도 또 봄빛이 녹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솔개가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그러면 천천히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원을 그리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병아리를 채가려고 솔개가. 그러면 여기 어미닭이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새끼들을 병아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미닭은 매나 솔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 바람이 몰아치거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얼른 날개를 펴 제 새끼들을 거두고 안았는데 그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에 궁핍한 시절에 자식 넷을 먹여 살려 했던 내 어머니의 모습하고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성애에 대한 것은 감탄이 되겠지, 그지? 자기 새끼, 병아리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닭의 모성애. 공통점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어리기가 병아리만 했을 때, 이건 이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나들이에 따라 나서곤 했다. 여러 번 했다는 얘기지, 그지? 나서곤 했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비가 오거나 흙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어미닭이 걸어가듯이 어머니의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싸주시곤 했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어머니의 모성애가 나온 거고 위에는 어미닭의 모성애가 나온 거지, 그지? 그리고 비유적으로 한다면 나하고 병아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니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이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이 10개쯤 심겨 있었다. 10개쯤 심겨 있었다. 바구니에 좁쌀 그리고 그 위에 달걀. 좁쌀 위에 달걀을 왜 놨을까? 깨지지 말라고 놨겠지, 그지? 응? 그리고 이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란 말이야. 기억, 추억, 뭐 이런 거. 병아리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 추억까지 회상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이 그렇게 펼쳐진 거야. 아무튼 노란 봄빛, 송노란 병아리 때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다. 활기차고 건강하고 쌩쌩하고 뭐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겨울에 썰렁했던 골목길들이 아이들의 다른 얘기가 있어요. 중간 3이 되겠지, 그지? 겨울에 썰렁했던 동네 골목길들이 아이들의 명랑한 목소리에 넘쳐나는 계절. 그게 바로 봄이죠. 겨울에는 어떻는데? 다 집안에만 있었겠지. 요즘의 도시 아이들은 그림책에서나 병아리를 보았을 뿐 실물로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요즘 아이들. 자, 생기가 돋아나는 계절은 바로 봄이 되겠지. 봄. 요즘 아이들은 실제로 보지 못했다. 시골에서도 재래식으로 닭을 놓아 먹이는 집이 드문지라 병아리를 구경하려면 양계장을 찾아가야 할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기회가 없단 말이야. 도시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시골 아이들도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야. 양계장으로 가야지나 볼 수 있는 형편이 됐다는 얘기야. 몇 년 전만 해도 이른 봄 집 근처 시장에 가면 팔려고 내놓은 노란 봄 병아리들이 있어서 엄마 따라 장 보러 온 아이들이 좋은 눈요깃감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목을 끌었다는 얘기지.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노란 털공처럼 보글보글 털복숭이인 병아리들을 아이들은 여간 신기하고 귀여워하지 않았다. 여간 뭐뭐하지 않았다. 부정어가 나와야 돼. 자주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 장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건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고 어린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예쁜 병아리인 줄 모른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쁜 봄병아리하고 같은 거란 말이야. 어린이가 바로 예쁜 병아리라고 얘기했고 엄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서 종종 봄나들이 다니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예쁜가. 아주 예쁘다는 얘기지. 그러면 엄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다니는 어린이들, 이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예쁜 병아리하고 또 겹쳐지는 거야. 그게 어린이들이고 계속 그렇게 연상되는 작용들을 써놓고 있단 말이야. 엄마 이게 뭐야? 그것도 몰라. 그림책에서 봤잖아. 이것이 크면 꼬꼬닥이 되지. 그럼 뭐게? 닭새끼. 하긴 쌀과 별을 관념적으로만 익힌 도시 아이들이 정작 실물을 보자 별을 쌀나무라고 하듯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엉겁결에 닭새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림책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닭새끼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병아리를 닭의 새끼 혹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달구새끼, 달구새끼. 닭을 독이라고 부르는 제주도 방언을 따지면 독새끼가 된다. 이게 이 말이 틀리지 않은 이유를 말한 거야. 이렇게 비슷하게 부르니까. 그러나 독새끼는 달걀의 제주도 방언이지 병아리란 뜻이 아니다. 이것도 정정해 주는 거야. 독새끼는 제주도 방언으로 뭐라고? 달걀이지 병아리란 뜻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달걀 속의 병아리는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껍데기, 또 다른 얘기 나는 중간 하나 둘 셋 네 번째, 달걀 속의 병아리는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껍데기를 깨고 나야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언 대지를 녹이는 봄 기운이 초목의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물이 풀리기 시작하면 돌맞은 유리창처럼 두꺼운 얼음판 위에 방사선 모양으로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 이게 봄의 힘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강가에는 빅열 현상이 일어난다. 빅열 현상. 이 얼음이 어떻다는 거야? 빅열이라는 건 막 갈라진 것을 말하는 거지, 그지? 봄이 됐기 때문에 그 힘의 주체는 바로 이거야. 봄 기운. 그래서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이 빅열이다.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어미닭의 오랜 포란의 인고가 끝나고 10여 개의 달걀이 부화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로 껍질을 깨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웃음소리와 흡사하다. 왜 봄하면 봄병아리를 떠올렸는지 알겠지, 그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그러면 달걀에서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일어나는 일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을 얻고 병아리도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알 속에서 그 소리 들으면 어미닭이 즉시 병아리를 위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준다.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닭이 밖에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트리는 일을 줄탁동시라고 한다. 자, 여기 봐봐. 뭐라 했냐면 요거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거. 그래가지고 동시에 껍데기를 깨트리면 그게 바로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다. 됐지? 줄탁동시. 알아도 줄탁동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게. 줄탁동시. 헤르만 헤세. 갑자기 문학 작품이 나왔네.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의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뭐야? 데미안 소설의 내용을 지금 여기는 인용하고 있는 거야. 인용하고 있다. 소설의 인용.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 세 개지, 그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결국 이 하나의 세계는 바로 알이겠죠.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가두어 놓은 세계,
그걸 깨야 된다고. 새라면 알이 되는 거야. 자신이 안주해왔던 한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 이게 태어나려는 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딱딱한 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트리는 그 힘이 놀랍다. 여기서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경외심이라고 하지. 보통 깜짝 놀랐어. 외경심 뭐 이런 거 비슷한 말이야. 바꿔 써도 돼. 강인한 생명력. 그 연약한 부리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한 알껍질을 깰 수 있을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야. 경외심, 외경감 뭐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지. 생명에 대한, 즉 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리를 가진 이 생명에 대한 병아리, 외경심이야. 모든 태어난 것들의 생명력이 그렇다. 생명력이 바로 놀랍다, 그런 얘기지. 여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고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자, 여기 딱딱하고 굳은 땅, 이게 바로 딱딱한 알껍질이고 연약한 부리로 여기서는 여린 새싹이 되겠지. 불가사의다.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아무튼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있다. 강인한 생명력. 요것에 대한 외경심이 아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경심. 그리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녀린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주 약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병아리, 그 안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거고 또 색깔은 연약하고 가녀린 색깔이야. 그래서 흥미롭다고. 봄 햇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초록의 새싹도 그렇고요. 햇순도 그렇고요. 속잎도 그렇고요. 처음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야. 여기서 이미지는 뭐라고? 연약함이라고. 연약한데 그 안에는 강인한, 아주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야. 알았어? 자,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강인한 힘이 있다. 무릇 신생의 첫 빛깔. 그게 뭔데? 신생의 첫 빛깔. 그게 바로 가녀린 노란색이지. 그래서 봄 노랑 병아리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얘기 연상까지 다 했어. 마지막 부분 끝이네. 이제 끝.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시루주고 있던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의뢰 늘 한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시끌짝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복숭이 봄 병아리가 생각나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신생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 신생의 이미지는 바로 노란색이지. 그리고 신생은 생명력 가득한다. 이게 신생의 이미지란 말이야. 노랗고 생명력이 가득하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봄이 오면 하면 첫 번째가 시끌벅적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이것도 신생의 이미지야. 알았니? 골목 안에서 뛰어노는 시끌벅적한 소리. 이게 첫 번째 신생이고 두 번째는 노란 털복숭이 봄병아리. 이게 두 번째 신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봄하면 이 사람은 이걸 떠올리는 거야. 1번과 2번을 떠올리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그게 바로 신생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지. 그지? 겉으로는 무력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 이게 바로 강인한 생명력. 자, 보세요. 어디냐면 이거 무력해 보이진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 이게 병아리도 그렇고 새싹도 그런 거야. 아니면 모든 생명이 그럴 수도 있고.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겉으로는 무력해 보이지만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딱딱한 알껍데기, 딱딱한 굳은 땅, 연약한 불이 여린 새싹, 열이다 그러겠지. 뚫고 올라오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수필의 특징을 잠깐 볼까? 수필? 이 수필은 첫 번째 된 게 뭐냐면 체험. 수필답게 어린 시절, 아까 모성에 나왔었지, 그치? 어린 시절 그 체험이 결국 지금 신생의 이미지를 굳힌 거야. 왜 신생의 이미지가 이걸까요? 라고 하면 어린 시절의 체험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야. 두 번째, 인용. 뭘 인용했다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알을 깨고 나온 아픔, 데미안을 인용한 거지, 그지? 인용의 목적은 뭐야? 인용의 목적은 뭐야? 그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 생명력이 만들어낸 거, 알을 깬다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자기의 안주하던 세계를 벗어나는, 즉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그게 필요하다. 거기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난 거야. 자, 여기 갓 태어난 것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갖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수필이었어.